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과일을 말하라면 대부분 사과를 말할 텐데요.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건강에 유익합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사과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할 경우 독이 되는 사과로 돌변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독사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갈변된 사과입니다. 사과를 먹다 보면 꼭 몇 조각씩 남게 됩니다. 남는 게 아까워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는데요.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사과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이 바로 사과 껍질인데요. 이 껍질에 상처가 생기거나 자르게 되면 노출된 부분부터 사과가 산화되어 갈색으로 변하는 갈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갈변된 사과가 위험한 이유는 섭취했을 때 몸에서 활성산소가 생성 때문인데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와 DNA를 공격해 각종 만성질환과 노화를 불러오는 주범으로 알려진 유해 물질입니다. 적절하게 생성될 경우 체내에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유해 성분을 파괴해 우리 몸을 지키지만 양이 증가하면 오히려 인체를 공격하는 물질이 되는데요. 이렇게 활성산소 농도가 증가해 정상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산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만성피로,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심장질환, 암, 노화 및 신장질환 등을 일으키는데요. 그중 가장 무서운 점은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사과씨입니다. 사과에 청산가리가 들어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왠지 조금만 섭취해도 피를 토하며 금방 익어 죽을 것 같은데요. 사과 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시안화물이 들어있는데 사과 씨를 씹을 경우 청산가리 계통의 시안 화물이라는 독성이 생깁니다. 그럼 무서워서 사과를 먹을 수 있겠나요? 다행히도 성인이 소량의 씨를 씹어서 삼켰다고 해서 몸에 이상이 생기지는 않고 사과 10개에 들어있는 씨를 모두 씹어야 치사량에 도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문제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어린아이는 독성이 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에게는 따로 교육하거나 씨를 완전히 제거하고 먹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사과 코팅제입니다. 예전에는 사과를 맛있게 보이기 위해서 유동 파라핀이라는 식품 첨가물을 첨가해서 매끈하고 반짝거리게 광코팅을 했는데요. 유동 파라핀이 인체에 흡수되면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고 비타민 A, D 등의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감소시킵니다. 대부분의 과수원에선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로 사과를 왁스 처리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만에 하나 사과가 뭔가 칠해 놓은 것처럼 매끈한 경우가 있다면 과일 전용 세제를 이용해 제거한 후 물에 5분 정도 담그고 미지근한 물로 헹궈주면 되는데요. 사과 껍질에 대부분 좋은 성분들이 많지만 노인분이나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왁스 코팅된 사과를 발견할 경우 껍질을 제거해서 먹는 게 안전합니다. 물론 처음 구입할 때 코팅이 되어 있지 않는 사과를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저녁에 먹는 독사과입니다. 사과의 유기산은 소화를 촉진하고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은 배변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러한 유기산 펙틴은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유기산은 말 그대로 산의 한 종류로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고 식이섬유는 복부 백만감이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저녁에 사과를 먹고 속이 불편해지면 수면에 좋지 않은 영양으로 잠도 편하게 깊게 잘 수 없고 피곤해집니다. 물론 사과뿐만 아니라 신맛 나는 과일이나 저녁 늦게 음식물을 먹는 것 자체도 수면의 질을 하락시키는데요.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은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지만 소화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사과를 섭취해서 나쁜 것보단 좋은 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먹어도 됩니다. 대부분의 음식 소화는 평균 3시간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취침 3시간 전부터는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 무병장수하세요.